대동여지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1부, 2부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가 아니라는 거. 이 내용은 아마 들어오면 들을수록 참 이렇게 의문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대동여지도의 문제점을 3부부터 파헤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학술 내용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조선총독부 왜 대동여지도 김정호를 노렸는지 3부 오늘 여러분들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백두산 전개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국사 공부하신 분들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암기했겠죠. 백두산 전개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설을 보다 보면 백산 전개비가 있고 백두산 전개비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건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의 학자들이 번역할 때 백산 전개비를 전부 다 백두산 전개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백산하고 백두산, 물론 백두산을 백산으로 불렀지만도 역사에 기록된 백산은 여러분들 백두산이 또 아닌 백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분을 못하고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기록 보니까 백산이 나오네? 백산 전개비, 이거는 백두산인갑다 해가지고 백두산 전개비로 밑에다가 줄을 쫙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못된 겁니다. 틀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또 이야기 백두산 전개비 헷갈리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뒤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자, 백두산 전개비는 1712년 숙종 38년 5월 15일 날 청나라가 백두산 천지 남쪽 4km 지점에 세운 것으로 높이는 2척이고 너비는 1척이다. 조그마한 빗돌에 모두 80자점을 비문을 새겼다. 그 다음에 서쪽은 압록강으로 삼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삼으므로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으로 삼는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서 체크하셔야 될 거 요겁니다. 하나는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입니다. 요것을 경계로 뭘로 삼다? 경계 국경을 삼는다 이거예요. 자, 요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 비석도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비석도 없어져 버려요. 웃기는 내용인데 비석도 없어지고요. 자,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것이 다 탁본이라든지 다 전수돼 있기 때문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요거. 한쪽은 압록강, 한쪽은 토문강인데 요거 가지고 특히 토문강을 가지고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쉽게 말한다면 쎄 빠지게 싸웁니다. 국경을 가지고 논합니다. 주장이 요걸 가지고 토문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왜 압록강은 앞에 명확하잖아요. 명확한데 뒤에 두만강 그 지류라든지 이쪽에 물길의 흐름을 보면 돼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청나라는 청나라 나름대로 유리한 대로 조선은 조선에 어떻습니까? 역사 기록 그걸 가지고 청나라하고 국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토문강입니다. 대동여지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토문강입니다. 대동여지도가 왜 김정우가 대동여지도를 100%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대동여지도가 과연 김정우가 만든 그 대동여지도냐? 이게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받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문강입니다. 왜? 김정우가 당시에 살았다면 틀림없이 말 그대로 조선의 입장에서 토문강을 이야기했을 건데 김정우는 문제는 뭐냐? 어떤 입장을요? 조선 총독부가 취하는 입장, 청나라에서 취하는 입장을 지지해준 지도가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신 대동여지도 밑에는 판을 가지고 찍은 거기 때문에 밑에 판은 맞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위에 있는 국경선 판은 대동여지도를 틀림없이 김정호가 만들었다면 돼요. 국경선 판은 조작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대단히 어떻습니까? 크다 이거예요. 왜? 요 문제 때문에 토문강 문제 때문입니다. 자,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언급드렸죠. 요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인터넷 찾아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뭐냐? 비석을 구분 못 해가지고 요 백두산 전개비 요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 요걸 백두산 전개비라고 올린 백과사전도 많고요. 요것도 많아요.
그러면 뭐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비석은 틀린데 틀림없이 보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위에는 대청이라 써있고 다 틀린데 어떻게 한쪽은 요것이 백두산 전기비라고 인터넷에 어떤 백과사진에 올려놔놓고 한쪽은 또 요거 올려놓고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백두산 전기비 지금 물론 없애버렸죠. 청나라에 없애버렸고요. 자, 이 비석이 여러분들 백두산 전기비입니다. 뒤에 있는 비석은 뭡니까 보면 한청 전기비입니다. 한나라 청나라 전기비예요. 백두산 전기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그냥 역사 그냥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분들 착각하는 것이 요 두 개 비석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요걸 백두산 전기비로 올린 사람도 많습니다. 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그럼 뭐냐 잘 보시면 돼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본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백두산 전기비가 여기 있는 거죠 보면요. 그러면 앞에 봤던 이 전기비, 요거는 한청 전기비는 어디에 뒀을까요, 여러분들? 자, 두 개 다 국경선인을 표시하는 비석인데, 자, 하나는 여기 말하는 백두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백두산 전기비하고 백산 전기비는 틀리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백산 전기비를 전부 다 백두산 전기비로 해석해 놓으신 분들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 왜곡된 건 나중에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으시고요. 자, 백두산 전기비는 틀림없이 여기 있었고 한청 전기비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여기 있던 겁니다. 이쪽에 두만강 이쪽에 있던 겁니다. 근데 요걸 연구를 이걸 다루는 학자들만 알지 나머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학자들 국민들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비석 두 개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게 백두산 거냐 헷갈립니다. 보면 소실을 설명 안 해놨기 때문에. 자, 오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고종 21년 1884년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자 미상의 지도인데,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토문강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게 두만강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거 때문에 이제 한나라하고 청나라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자, 요게 쭉 어때? 요게 두만강에 백두산에 어떻습니까? 요게 두만강 쭉 해가지고 흘러나가는 코스. 여기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녹둔도입니까? 녹둔도가 여기 있어요. 있고요. 여기 지금 땅 이제 이게 자꾸 흙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러시아 쪽에 가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두만강이고 또 한쪽에 어떻습니까? 이게 토문강이에요. 자, 물길이 틀리죠. 물길이 틀립니다. 이렇게 틀리는데, 자,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백두산 전기비가 여기 있는 거고 보면요. 여기 있고, 아까 얘기한 한청 전기비는 어떻습니까?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이 바로 그 점에 세운 비가 한청 전기비예요. 자, 이거는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조금 더 헷갈리신다. 헷갈리는 분들 위해서 시원하게 그러면 지도로 한번 표기하겠습니다. 표시나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이게 여기가 어떻습니까? 백두산이면 어떻습니까? 백두산 전기비가 이쪽이죠, 보면요. 이게 이쪽에 백두산 전기비고 한청 전기비는 이쪽 섬, 여기 보면 섬 나오는 거 지금 잘 안 보이죠? 이쪽에 있는 섬이 어떻습니까? 한청 전기비입니다. 그게 헷갈려가지고 요걸 백두산 전기비라 표시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나라 청나라 전기비고 요거는 백두산 전기비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인식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청 전기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한청 전기비는 뭐냐? 자, 조선하고 어떻습니까? 청나라 전기비터는 조선과 천국의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 있었던 자리로 경언읍과 저쪽 이쪽 보면요, 북한 이쪽에 경언읍과 지린성 훈충 중간 지점인 두만강 이도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두만강에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이도라는 겁니다. 이도. 자, 이도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대동여 지도라든지 다른 지도를 찾아보면 이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이도 나오죠. 자, 여기가 두만강이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두만강이 있고요. 쭉 흘러가죠. 쭉 흘러가는데 두만강 이쪽 사이에 경운 쪽이죠. 여기 경운이 나오죠. 한자로 경운. 위에 두만강 사이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 섬이 뭡니까? 이도인데 여기다 세운 비석이 뭐다? 한청 전기비다. 요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청 전기비 가지고 청나라가 어떻습니까? 한번 대판 싸워요. 청나라가 자꾸 어떻습니까? 두만강을 넘어서 자꾸 이걸 자기들 땅으로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두만강 넘어서 청나라 땅을 만들면 자꾸 야금야금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디를 자꾸 이용하느냐? 야, 이도에 옛날에 비석이 있었다. 자꾸 주장을 해요. 처음에 청나라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걸 안 봤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현종 15년 3월에 경원 어떻습니까? 개시할 때 보시면 다 청구하고 어떻습니까? 교섭해가지고 인민을 모집해서 범람한 비가 많이 왔는지 물이 범람했는지 거기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비석 3개를 세웁니다. 아까 봤던 여러분 섬 있죠? 그 섬에다가 비석 3개를 세웠다는 기록이 기록에 여기 등장합니다. 규장각 도서관에 여러분들 자료 출처까지 다 박혀놨으니까요. 요거 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두만강이 뭡니까? 두만강 상류 쪽에 어떻습니까? 비석을 세웠는데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한나라하고 청나라 어떻습니까? 서로 인민을 교섭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거기다가 비석 3개 복구를 하면서 비석 3개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천국이 여기 나오죠. 보면 천국이 비석이 있음을 나중에 이제 한창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석 나오죠. 보면요. 비석이 이게 섬입니다. 이게 두만강이 쭉 가다가 어떻습니까? 요 두만강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요 쭉 나가죠. 그러면서 이게 범람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청나라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을 서로 만나가 어떻습니까? 야, 범람했으니까 좀 이거 막자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기념으로 막으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게 이도인데 여기다 비석 하나 세우고 여기다 비석 하나 세우고 여기다 비석 하나를 세웠어요. 3개를 세웠죠. 그럼 뭐냐? 자연스럽게 홍수 때문에 뭐죠 보면요. 한나라 청나라에서 두만강을 가지고 국경선이 만들어집니다. 왜? 비석을 서로 세웠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청나라에서 입을 싹 닫고 저런 거 몰라. 저런 거 몰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이것도 우리 땅이라고 두만강을 자꾸 너무 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조선에서 어떻습니까? 아니다. 옛날에 기록이 있다 보여줄까 하면서 계속 때리니까 돼요. 청나라가 저것들이 진짜 없으면 거짓말 안 할 건데 있는갑다 해가지고 어느 날 청나라에서 사람을 살짝 보내가지고 비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청나라에서 섬에 와가지고 가보니까 있어 진짜. 아까 봤던 그 비석 있죠? 그 비석이 있는 거야. 보고 내용까지 확인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청나라가 꼬리를 싹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때요? 요 땅이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다가 어떻습니까? 비석을 딱 보고 나서 자기들도 참여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꼬리 딱 내리고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연대기를 따라해요. 조선에서는 1674년에 이 비석이 건립됐다는데 청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보면요 1600년이 아니라 1714년이라고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비석 한청 전기비 때문에 양국의 경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두만강 이쪽 문제는 생기는데 어디에요? 위쪽에 보면요 톱문강 쪽에 국경선은 계속 피터지게 싸웁니다. 요거는 비석 때문에 돼요. 증거물이 있으니까 더 이상 청나라에서 들어대지는 못하는데,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백두산 전기비 문제 이제 깊은 내용을 들어갑니다. 백두산 전기비에 뭐라고 새겨져 있죠? 동쪽은 톱문으로 경기를 삼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 톱문은 실제로 만주 땅에 있고요. 보면요. 송화강의 한 지류죠. 그죠? 잘 보십시오. 송화강의 지류면서 만주 땅에 있고 청나라는 이것을 뭐라고 우깁니까? 두만강이라고 우겨버려요. 토문이 두문이다. 도문이다. 이래 나옵니다. 원래 톱문강 보셨죠? 지류 흐름이 약간 틀리죠? 틀린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뭡니까? 톱문강이 흘러서 두만강하고 하나 돼. 그래서 뭐냐면 바로 톱문강이 두만강이다 해가지고 그 영역을 자기들 국경으로 삼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톱문이 어떻습니까? 두만강이 돼버리면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요 문제, 바로 간도 문제입니다. 간도의 영유권이 톱문이 두만강이 돼버리면 간도 땅이 누구 땅이 돼버린다 여러분들? 중국 땅, 청나라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 안 해요. 간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가보면 지도는 간도 땅은 엄청나게 넓다고 해놔놓고 다 그려놔요. 동서남북 다 그려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싸웠던 기록을 검색해봐야 되는데 그 검색의 기록의 중심에 뭐가 있다? 톱문강이 있는데 요걸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돼요. 간도가 여기냐 저기냐 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 간도가 저쪽까지 해가지고 뭐 만주 전체인 것처럼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도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합니다. 뭔가 토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무조건 뭐다? 청나라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조선은 뭐다? 토문강하고 두만강은 다른 지류다. 요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서로 국경선을 잡는데 지도를 볼까요? 보세요. 자, 요것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 쭉 요리 나가죠. 두만강이 나는데 이게 두만강 요리 흐릅니다. 토문은 요리 나가요. 백두산 있고 요리 강이 요리 흐르죠. 요리 돼 있습니다. 백두산 여기 있고 토문 요게 두만강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다? 야, 끝에 봐라, 모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만강이 요거다. 토문강은 똑같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도 보세요. 두만강하고 토문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도가 있죠. 요게 진짜 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밑에 있는 간도는 어떤데? 이등 방문 때 생긴 개념의 간도고요. 원래 원 간도는 요 지도에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때요. 이 간도 땅을 어떻습니까? 청나라로 넘기느냐, 조선 땅으로 넘기느냐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자, 이게 토문강이고 이것이 두만강입니다. 과연 같은 강이냐? 청나라 입장에서는 같은 강이다. 조선 입장에서는 뭐다? 다른 강이다. 다른 강이기 때문에 백두산 전개비를 세울 때 청나라하고 뭘로 합의했다? 한쪽은 압록강, 한쪽은 뭡니까? 토문이라고 했다. 두만강이라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뭐냐? 아, 거기나 똑같지. 토문이 두문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옛날의 말이 토문이 두문이라 옛날 기록까지 살짝 이상한 기록 가지고 나가졌습니까? 이 주장을 중국은 청나라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다른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백두산 전개비가 여기 있습니다. 요것이 어떠세요? 두만강이 쭉 흐르는 거죠, 보면요. 요게 토문강이에요, 토문강. 그리고 아까 보면 강이 쭉 흘러가 어떻습니까? 이 흐르는, 아까 이야기했죠, 요쪽에. 요게 토문이고, 요게 어떠십니까? 두만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여기 뭐죠, 보면요. 지금 중국 땅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연변자치주예요. 연변자치주. 여기가 원래 어디다? 간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록에 어떻습니까? 1909년 10월에 여기에 어떻습니까? 통관부에서 밧줄소를 여기에다 세웠다. 이런 기록 나오면서 자, 그 집때 나오는 지도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언제요? 여기 나오죠? 명치 42년 1909년. 자, 여러분들 이제 간도 문제까지 이제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대동여지도 문제를 다루면서 압록강 다루고 어떻습니까? 두만강 다루고 그다음에 토문강 다루면서 어떻습니까? 어디까지요? 자, 대동여지도 문제가 간도 문제까지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지도하고 이 지도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지도를 요리 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의 국경을 그릴 때, 지도를 그릴 때 요리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비버렸죠? 요렇게 그리면 차이점이 뭡니까? 백두산이 있고 두만강이 흐르고 토문이 흐르고 여기 뭐죠? 바로 간도입니다. 간도가 우리나라 역사 영역으로 들어와요. 근데 요렇게 그려버리면 어때요? 두만강 기준으로 여기는 아무 땅 무주공산입니다. 요렇게 지도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기록에 여기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찾으려면 기록을 찾아야 되겠죠.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자, 한번 기록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1882년입니다. 1882년 1월 고종은 의윤중을 서북 경략사로 삼고 임지로 떠나는 그에게 녹동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녹동도 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에 이번에 가서 되찾을 수 있겠느냐 잘 살펴보라. 쭉 그래 이제 보내고요. 1899년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국경 재감 때 청나라 측 대표인 오대징에게 녹동도를 반환할 것을 의뢰했다. 근데 절대로 안 돌려주려죠.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 안에 어떻습니까? 국교가 일리자 러시아 공사에게 섬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성의로 그치고 말았다. 안 돌려준다고 러시아에 나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고종이 어떻습니까? 그때 쭉 이야기하면서 자, 당시 녹동도의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녹동도의 기록에 민가가 113으로서 인구가 약 822명이 살고 있었다. 우리 기록이 이게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조선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니까 녹동도가 어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어디로 돼버리냐? 참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이 사태가 발생합니다. 힘이 약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녹동도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수진 장군의 어떻습니까? 옛날 근무지잖아요, 근무지. 자, 이런 사건도 여기에 역사에 보면 이 간도 문제를 뒤지다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간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종 20년, 1883년
여러분들 요때는 어떻습니까? 1860년 대동여지도가 나왔다잖아요. 자, 우리는 기록에 대동여지도가 1880년에 나왔는데 1860년에 나오는데 간도가 대동여지도에 빠져 있어. 아시죠? 보셨죠?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대동여지도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기록인 1883년 어떻습니까? 기록 고종 20년 기록에 보시면 뭐예요? 자, 간도에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 보시죠. 이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긴간한 토지가 토문 두만강 사이에 어떻습니까? 토문강의 남쪽이라 말했다. 그런 기록이 쭉 등장해요. 그러면서 서북 경량사 의윤중은 경원부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 쭉 나가지고 토문강 그쪽을 어떻습니까? 그쪽을 이제 조사하는 그런 내용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때요? 이 내용이 뭐냐? 간도 이야기예요. 간도 이야기.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면 이런 기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고종시대 때 대동여지도가 나왔는데도 어떻습니까? 대동여지도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역사 기록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간부가 거기 가요. 가서 조사를 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강무 원년 1897년 자료 보겠습니다. 가을. 대개 분수령의 토문강이 동쪽으로 300여리를 흘러 정산을 지나 송화강에 어떻습니까? 들어가니 토문강 이동 정산 이남이 우리 영토가 아니면 영토가 되면 정확하게 의심이 없다. 요게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요게 간도예요. 나왔죠? 여러분들 1897년 자료에도 토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제 왜 여러분들 대동여지도를 왜 합리적 의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동여지가 나온 이후의 역사 기록에도 토문 간도가 우리나라 역사 영역으로 나오는데 왜 김정우가 만들었다는 1860년 대동여지도에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에서 빠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동여지도가 진짜 대동여지도냐 아니면 김정우가 가짜냐 대동여지도가 가짜냐 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 내용까지 이제 보시고요. 자,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기록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래서는 전에 분수령의 경계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결수에 따라서 세를 정해야 할 것인데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903년 대한강무 7년 기록. 자, 고종실록 43권 기록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뭐가 나옵니까? 자,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됐으니 우리나라 땅이나 나와요. 언제? 1903년에. 그래서 뭐라 한다? 결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세금을 받는 땅은 국토입니다. 영토입니다. 영토를 가장 저 땅이 우리 땅이다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뭐죠? 그쪽 사람들이 세금을 내느냐예요. 세금 낸다 돼 있잖아. 세금을 정한다 돼 있잖아. 언제? 1903년에. 근데 왜 대동여지도에는 이 내용을 뺐어? 이게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왜 표기되어 있냐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다루려는 주제가. 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 이범윤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에 주재시켰다. 간부를, 녹을 묶는 간부를 간도에다 보냈잖아요. 천나라 땅이라면 갈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의 땅에? 남의 집에 내가 가서 우리 집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간부 이름까지 얻으면 시찰관까지 보내가지고 간도에 주재시켰는데 자, 고종이 윤회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누구 땅이다? 간도가? 우리 땅 맞잖아. 1903년이야. 1860년 대동여지도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뺐어. 김정우가 당시 고종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면 역적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역적이야. 대동여지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사실을 본다면 어때요? 지금 대동여지도는 고종 그 시대 때 상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간도를 청나라 땅으로 넘긴 역적지도예요. 그러면 김정우 선생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을 진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정우 선생은 대동여지도를 만들어냈는데 조선 총독부가 지시한 대동여지도는 간도가 누구 땅으로? 청나라 땅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동여지도를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자, 다른 자료 보겠습니다. 1903년 또 다른 자료 나오죠 보면요.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됐다. 시찰관 이범윤 또 기록이 어떻습니까? 아까 내용 그대로 어떻습니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 후 6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간도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국 주기가 어떻습니까? 청나라하고 서로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면서 야, 우리 철도권 우리한테 줄래? 주면 우리는 뭐 줄게? 간도 땅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간도 협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1909년 일제가 간도 협약으로 간도를 조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들 뜻대로 어떻습니까?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간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찾아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역사에 국제법을 본다면 어때요? 주인 땅, 그 땅의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땅을 남 3자에게 넘겼을 때는 찾아올 수 있는 그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를 지금 찾아야 될 시점인데 어때요? 간도를 찾을 정신이 없어. 북한도 찾을 정신이 없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논리가 어때요? 전부 다 어디에 미쳐가지고 지금의 대동여주도에 미쳐가지고 간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나옵니다. 그 양반들 역사를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여러분들 역사지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기록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04년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간도 문제가 쭉 나오니까 뭐냐? 주한 일본 공사가 간도 문제에 관하여 뭡니까? 이게 러시아죠. 러일 전국의 발전을 기다려 일본 정부에 어떻습니까? 중재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 옳다 해가지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압력 주는 내용이에요. 압력 주는 내용. 자,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간도 문제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건데 보면요. 자, 1907년 보세요. 1907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강무 11년 5월 20일 조정준을 북간도에 종도 지소사 사무위원회에 임명하였다. 간부를 파견합니다. 언제까지? 1907년에도 간부 파견한 기록이 있어요. 고정 기록에. 그럼 간도 누구 땅이야? 강무기 때문에 조선 땅 맞잖아요. 간부 파견했잖아. 세금 거뒀잖아. 그죠? 대동여지도 나온 지가 얼만데? 얼만데? 왜 대동여지도에는 간도가 없어?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표현해놨어. 여러분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 기록 쭉 나옵니다. 1910년 기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북간도에 머물고 있는 한인이 몇 명이다? 이 기록 보면 충격받는 분 많을 거예요. 그냥 100명, 200명이면 그냥 청나라 사람들 섞여 살았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돌려댈 수 있는데, 자, 기록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융이죠, 융이. 이제 마지막 이제 연호입니다. 자, 1910년 기록에 어떻습니까? 보면 북간도 주재, 북간도에 머물고 있는 어떻습니까? 머물고 있는 한인이 92,000명에 달하있다. 92,000명. 어마어마하죠. 누구 땅입니까? 자, 그 다음에 심전 자료 쭉 나오고 보면 세금 매기는 거 나옵니다. 세금하고 그런 거 돈 관련된 내용이 1910년 기록에 있고, 또 다른 기록에 어떻습니까? 뭐 돈 단위 나오죠. 이 정도 나왔으면 융인은 대한제국의 순종의 마지막 이제 연호죠.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돈 이야기 나와. 지출 비용이.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면 저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종 순종까지 다 관리를 해가 국가에서 관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도 대동여지도에는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없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906년에 기록에 논설위원회 요리 나옵니다. 해토는 본래 한국 영토가 되었음이 뭐 쭉 나오나 어떻습니까? 자국 이래 천국의 부서 증거는 없다. 현금까지라도 어떻습니까? 한국의 소유람이 정당한지라 매일 대한매일신보에 어떻습니까? 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 원래 우리 땅이라고 아예 쭉 나옵니다. 자, 1906년 기록, 1907년에 어떻습니까? 그때 논설 기록에도 자, 통간부 감도 파출소가 설치된 점에도 간도에 대해 이 땅을 공변된 이치로 말한다면 한국 강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언제, 어디 신문?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언제? 1907년. 자, 이렇게 많은 국가적 자료와 언론 기사에도 간도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그 간도 문제가 토문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무심하게도 무정하게도 대동여지도에서는 이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김정우가 지도를 그렸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역사를 보는 하늘에 계신 김정우 선생이 계시다면, 야, 그거 내가 그린 지도 아니야 이래버리면 답 나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야, 그거 내가 만든 지도 아니야, 저 지도는 조선 총독부가 말이야 만든 지도야 요래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안 되겠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는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조선의 국경을 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싸웠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감기사 등록이라는 책이 나온데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을규년 1885년하고 87년 어떻습니까? 조선하고 청국 간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경을 정하는데 그때 회담한 내용입니다. 회담을 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만강의 이름은 예전부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왕래하는 공문서에는 톤문강이라고 칭하고 또는 도문강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우리나라 학자들 뭐십니까? 신이 수차례 톤문과 도문은 같지 않다고 말하면 청나라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게 뭡니까? 오직 톤문과 도문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면 이렇게 나가버린다면 뭡니까? 간도 자체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쭉 하면서 중국 파원은 단지 도문강의 관계 조사를 위주로 하면서 도문강은 두만강이다. 톤문은 도문이고 도문은 두만강이다. 이게 청나라 간부들이 주장한 거고요. 우리는 다르다. 이 간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청나라도 필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땅을 자기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간부들은 또 이렇게 펴니다. 이 기록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개해드리는 지도는 바로 간도 협약 그 공문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화 기록 나오죠. 자, 명치 나오죠. 뭐 명치 기록 나오네요. 명치 쭉 나오면서 그때 간도 협약 기록이 여러분들 협약서래가 쭉 나오죠. 쭉 대일본국 쭉 하면서 자, 어떻게 쭉 나가지고 주인공인 조선을 빼고 어떻습니까? 장난을 쳤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이제 자기들 국경선 정한 거죠. 1900 쭉 나오시죠. 일본어로 그대로 원문을 갖다 놨습니다. 자, 간도 관련된 내용 하면서 어떻습니까? 쭉 나오는데 간도가 뭐 보면요. 이제 조선 땅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간도를 어디 땅으로요?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어디로? 청나라 땅으로 일본이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다 파악된 내용은 그 철도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게 일본이 그걸 근한을 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간도를 일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나라로 넘겨버렸다. 그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의 일본어 그 내용입니다. 회담 내용을 원문으로 여러분들께 실어놨습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직접 그린 걸 제가 직접 캡처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백두산이죠. 여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국경선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만강 따라서 백두산 전개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정해버리면서 위에 있는 간도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1909년 9월 4일 날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습니까? 결국 뭐냐? 통간부 간도 파출소는 폐쇄되었고 2일에 일본 청영사관이 설치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간도 문제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 지금에 비교한다면 요거죠 보면요. 비교한다면 이것이 1900 전개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개비 따라서 요것이 간도 협약으로 딱 만들어진 거 보면요. 그러면서 1962년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선 또 요리 만들어 놨습니다. 요리 만들어 놨는데도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은 국경선 요렇게 써놓고 자, 원래 국경선은 뭐죠? 두만강은 요리 따라서 옛날에 1909년에 일청 어떻습니까? 간도 협약으로 만들었지만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이 국경선을 요리 정해놨지만도 연변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중국 땅으로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연변 자치주는 그죠? 원래 간도 땅은 그냥 중국 땅으로 지금 돼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2부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자, 다음 부에서는 여러분들께 뭘 들리냐면 바로 대동여지도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조선 총독부의 대동여지도 과연 왜 김정호라는 인물을 대동여지도를 역사에 드러내가지고 계속 부각시키느냐 하는 그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지막 내용을 마지막 4부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부에서는 아시죠? 공식 문서를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경선이 토문강을 기준으로 간도가 관련된 내용 그걸 가지고 한나라와 청나라 간에 이제 피터지게 싸우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한 내용, 서로 싸운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실제 사료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부에서 마지막 시간에는 진짜 이제 대동여지도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냐, 조선 총독부가 만든 대동여지도냐, 아니면 김정호라는 인물 자체는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새롭게 부각시킨 인물이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